한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죠. 네, 그렇죠. 왜냐고요? 그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한 회사, 그 회사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15%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손절매를 고민할 텐데 그는 오히려 더 살 기회만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 모두가 못 보는 뭔가를 혼자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그 지점입니다.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즈를 둘러싼 거대한 논쟁. 네, 한쪽에서는 뭐 전례 없는 지출 계획에 대한 공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딱 부딪히고 있죠. 네, 특히 오늘 대화의 중심에는 헤지펀드계의 거물 스티븐 맨델이 있습니다. 그가 왜 하필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메타에 이렇게 큰 돈을 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추적해봐야죠. 네, 시장을 겁에 질리게 한 메타의 발표는 뭐였고 또 그 이면에 숨겨진 AI에 대한 야망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2026년의 메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하고 한 투자자의 장기적인 비전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테리부터 좀 풀어보죠.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에 돈을 쏟아붓는 이 억만장자, 스티븐 맨델. 대체 누구고 우리는 그가 뭘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정보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에는 13F 공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13F 공시요? 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는요, 분기마다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 일종의 팩가기를 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스티븐 맨델이 이끄는 롬파인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하, 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였군요. 그럼 그 서류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가장 최근 자료가 작년 9월 30일 기준인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뭔데요? 롬파인 캐피탈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바로 메타 플랫폼스였고요. 그 비중이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7.1%요?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숫자죠? 보통은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7.1%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맨델은 타이거컵이라고 전설적인 투자자 줄리안 로버트슨 밑에서 일했던 실력파 중 한 명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이 사람 투자 스타일 자체가 장기 성장 잠재력이 보이는 소수의 기술주를 딱 찾아내서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큰 돈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메타에 대한 그의 7.1% 투자는 그냥 이거 좋아 보이네? 수준이 아니라 나는 시장의 현재 판단이 틀렸다고 확신한다. 뭐 이런 선언인 셈이죠. 와, 거의 올인에 가까운 강력한 베팅이었네요.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공교롭게도 그가 나는 확신한다고 선언한 그 9월 30일 이후로 메타 주가가 10%나 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속이 엄청 쓰리겠는데요? 바로 그게 지금 월스트리트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맨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는 내가 실수했나? 하고 주식을 팔았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건 다시 없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더 사들였을까요? 그 답을 알 수 있나요? 아쉽게도 지금은 모릅니다. 다음 13F 공시가 나오는 3월 15일쯤이 되어야 그의 다음 행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현재 메타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공포를 보고 떠나고 누군가는 바로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가 뭔지 알아봐야겠네요. 대체 왜 잘 나가던 메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돈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앞으로 쓸 돈에 대한 계획 때문이죠. 마크 저커버그는 원래 미래 기술에 돈 쓰는 걸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몇 년 전에는 메타버스에 꽂혀서 아예 회사 이름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시선은 생성형 AI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AI. 근데 그가 그리는 AI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해요. 단순히 컴퓨터 화면 안에서 챗봇이랑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AI를 화면 밖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로 꺼내오는 게 그의 최종 목표죠. 현실 세계로 꺼내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혹은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눈앞의 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거나 통역 서비스를 받는 거죠. 아,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보던 그런 화면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모두가 그런 세상을 갖게 되는 걸 꿈꾸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하긴 한데 그걸 구현하려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건 곧 천문학적인 돈을 의미하죠. 메타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발표를 합니다. 2026년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서버나 데이터 센터 같은 설비 투자 증가액이 2025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고한 겁니다. 잠깐만요.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분석가들은 이 발언을 근거로 메타가 2026년 한 해에만 설비 투자에 최대 1,000억 달러를 쏟아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1,000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무려 13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130조 원이요? 1년에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겁을 먹은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을 쏟아붓다가 회사 수익성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이 순식간에 확산된 거죠. 아,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쟁사들과의 피 튀기는 AI 군비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찔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신호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일인가요? 흥미로운 점은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숫자만 기록했죠. 그런데 최근에 2026년부터는 이 리얼티랩스의 예산을 30%나 삭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였던 메타버스 대신 훨씬 더 현실적이고 잠재력이 큰 AI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겠네요. 시장의 공포, 천문학적인 지출 계획,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스티븐 맨델 같은 거물 투자자가 버티고 있는 이유, 메타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대체 뭘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AI니 메타버스니 하는 미래 사업에 대한 논쟁에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는 사실이죠. 그게 뭐죠? 바로 메타의 본업이 여전히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겁니다. 본업이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사업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메타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6%나 증가했습니다. 26%요? 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여전히 1년에 26%씩 성장하고 있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성장을 이끄는 건가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릴스의 성공적인 수익화입니다. 틱톡을 따라잡으려고 만들었던 그 짧은 동영상 서비스가 이제는 광고 매출을 톡톡히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 릴스. 둘째는 어드밴티지 플러스 같은 AI 기반 광고 도구의 성공입니다. 광고주들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효과를 보게 되면서 메타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엔진이 엄청난 현금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해 매년 130조 원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주력 사업이 26%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메타를 둘러싼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논쟁거리의 핵심을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아, 확실한 현재의 가치와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이 AI 투자가 현재 가치를 갉아먹는 독이 될지 아니면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약이 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식의 가치는 어떤 수준인가요? 이 모든 논쟁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흔히 쓰는 지표 중에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포워드 P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업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보죠. 현재 메타의 포워드 PE는 21.7배 수준입니다. 21.7배. 그 숫자만 들어서는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비교할 대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지수인 S&P 500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S&P 500의 현재 포워드 PE는 22.3배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연간 26%라는 엄청난 성장하는 회사의 주식이 시장 전체의 평균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요. 분명히 뭔가 함정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함정이 바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1,000억 달러짜리 지출 계획인 겁니다. 아하. 이 모든 조각을 맞춰보면 그림이 명확해지죠. 현재 메타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단 하나, 시장이 미래의 막대한 지출에 대한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맨델 같은 투자자는 아마도 이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고 주식을 내던지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이 공포 덕분에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AI 투자가 결국에는 성공해서 지금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다시는 오지 않을 박앤세일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마치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 주인이 미래에는 손님들이 순간이동으로 올 겁니다. 라면서 수십억을 들여 순간이동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같아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친 짓이야. 그냥 하던 대로 맛있는 음식이나 계속 만들어. 라면서 주식을 팔겠지만 만약 그 순간이동 장치가 정말로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레스토랑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죠. 맨델은 지금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티븐 맨델은 메타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타가 2026년에 AI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에 겁을 먹었고 그 결과 주가는 하락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메타의 핵심인 광고 사업은 26%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도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결국 확실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메타는 AI가 스마트 안경 같은 새로운 기기를 통해 우리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 미래에 1,0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비용의 크기에 압도돼서 두려워하지만 스티븐 맨델은 그 비용 너머에 있을 미래의 과실을 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확실한 비용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가능성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네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는 과연 단순히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의 모든 것을 아우를 저커버그의 거대한 인공지능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조교 역할을 하며 그 훈전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가치는 바로 거기 있는지도 모르